안녕하세요. 오늘 일찍들 많이 오시네요. 다들 안녕하세요.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우리 빵님도 오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출발부터 많은 분들이 오시네요. 주말에 가족들과 잘 보내고 왔어요. 저도 주말은 가족들과 잘 지냈어요. 역시 가정의 달이라서 그런지 그죠? 어버이날을 또 기념으로 주말을 잘 보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랬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토님도 오랜만이네요. 어서오세요. 행복이님 오셨다. 안녕하세요.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또 보이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네요. 주말 잘 보내셨죠, 다들? 오늘 유독 스탠드 조명이 강해 보이는 기분 탓이 스탠드는 똑같은데 스탠드는 똑같아요. 저 이대로 지금 계속 쓰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건의가 하나 들어왔어요. 나 5월 8일 시간 까먹었어요. 5월 8일 시간을 까먹으셨다니. 얼굴빛이 더 좋아 보이길래. 정말요? 얼굴빛이 더 좋아 보여요? 오늘 이쁘심. 진짜요? 오늘 뭐 있나? 오늘 뭐 있나? 주말 동안 제가 좀 잘 쉬어서 그럴까요? 사실 똑같거든요, 환경은. 스탠드 조명도 똑같고, 조명빨이 좋습니다요. 여태 조명이 일을 잘 못했나? 카메라가 일을 잘 안 했나? 흰색 옷이 잘 봤네. 아니, 근데 보통 보면, 제 지난 방송들 보면, 흰 티를 제가 흰 옷을 좀 좋아하거든요. 흰색, 검은색 이런 그 단색들을 좀 좋아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 안에 흰 티를 기본 티를 제일 많이 입어서 그걸 많이 입고 이렇게 외투를 걸치긴 했는데 외투 때문이었을까요? 보톡스 자리 잡으셨나? 보톡스는 한 번도 안 맞아봤어요. 아직 보톡스는 맞아보지 않았어요. 흰 옷이 반사돼서 그런가 보네요. 그런가요? 앞으로 흰 옷만 골라 입어야 되겠다. 흰 옷 관리하기 힘든데 이 때문에 또 흰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생겼네요. 일단 근데 유독 사두고 한 번도 안 입었다가 더 더워지기 전에 꺼내본 듯한 깨끗함이 있어요. 어떤 이 옷이요? 좀 무서워서 못 입겠어요? 못 맞겠어요. 무서워서. 그쵸. 굳이 무서운 거 참아가면서 맞지 마요. 아니, 이 옷 저 되게 오래됐어요. 제가 옷 같은 거 되게 오래 입거든요. 일단, 기본 평균 10년이라서 옷을 예전에 좀 많이 사긴 했는데, 지금 옷을 너무 안 사서 문제긴. 하지만, 이 옷 오래됐어요, 이 옷도. 이 옷도 몇 년 됐어요. 오늘 빛이 열리라는갑다. 다들 오늘 예쁘게 봐주시고. 좋으네요. 오늘 출발부터 좋아요. 그죠? 보고 싶은 사람들도 다 들어오고 아주 기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인물보 시리즈를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자, 주말 동안 우리 인물보 시리즈 이제 이제는 우리 빵님은 진짜 척척이다, 척척. 이름 바꿔야 될까봐 척척이로. 맞아요. 제가 소개할 필요가 없어질 정도로 잘 기억을 하고 계신데 오늘은 그 유니에서 9번을 맡고 있죠. 그리고 우리 인물보 시리즈에서는 이제 10번째 시간이에요. 이미지를 잠깐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가 유니카드고 여기가 우리 1월묘당 타로카드 은둔자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또 이 카드를 알아보기 이전에 기본 바탕이 되는 유니카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우리 은둔자 카드에 카드 보면 그 이미지는 다른 카드들에 비해서 되게 휑하잖아요. 색도 지금은 우리 조명이 잘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회색 바탕이거든요. 연회색 바탕에 은둔자가 입은 망토와 이 겉 배경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고립된 듯한 느낌으로 칙칙하고 약간 우울감이 보여지는 색상 바탕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보이는 게 유니 9번 은둔자에서는 우리 망토를 입은 이 은둔자를 제일 먼저 볼 수 있고 또 여기 등불 보이죠? 여기 등불과 지팡이, 짚고 있는 지팡이 그리고 카드에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은둔자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설산, 눈 덮인 산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에는 등불을 가진 이 노인이 홀로 산 정상, 설산이면 산 정상이잖아요. 거기에 홀로 있는데 딱 보기에도 화려하지도 않죠. 진짜 약간 휑한 느낌이잖아요. 화려하지도 않고 군중이 있지도 않고 또 권력이 필요한 공간도 아니에요. 정말 오로지 혼자인 인물인데 그죠? 우리 1월묘당 타로 카드에도 이렇게 혼자 고립되어 있는 듯한 느낌의 카드인데 이 카드를 조금 비교해 보자면 힘은 다른데 극과 극으로 설명을 하고자 이제 황제 카드를 비교를 해볼게요. 황제 카드가 황제라는 것 자체가 인물이 그 나라를 그러니까 나라의 최고 권위자잖아요. 담당이 아니라 나라의 최고 권위자인데 그 최고 권위자라면은 한 나라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황제가 그 세상 중심에서 내가 정한 대로 한다라는 그 주어를 가진 인물이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에 반해 이제 우리 은둔자 카드는 세상 밖이죠. 세상 밖에서 이제 한 발 물러서서 본다라는 주어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인물이에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정말 그 극과 극인 에너지를 달리고 있는데 또 조금 비슷한 인물로 보자면은 이거는 이제 황제 카드와 은둔자 카드는 극과 극인 것으로 비교를 했을 때 기억에 조금 더 잘 남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 카드의 에너지를 따지면은 우리 앞서 설명드렸던 8번 힘 카드 있죠? 힘 카드처럼 내면을 탐구하고 내면 중심에 힘이 담겨 있는 카드예요. 우리 앞서 공부했던 카드들이 이제 외적으로 힘이 강한 카드들이 많았잖아요. 뭐 1번 카드 같은 것, 0번 카드와 1번 카드도 밖으로 나가는 뻗치는 에너지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황제 카드도 그렇고 우리 5번 카드도 이제 화려하게 안으로 숨는 거지만 밖으로 또 표출을 해내야 되는 인물이었고 그런 것처럼 외적으로 제일 강했던 건 맞다. 7번 카드죠. 그 7번 카드 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동적인 카드들에 비해서 허난설원 우리 8번 힘 카드와
여기 앞서 2번 여사제 카드 또한 내적으로 이제 침잠하는 에너지였지만, 이렇게 9번 은둔자도 이름과 같이 내면을 탐구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중심이 안에 있어요. 밖으로 표출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그래서 8번 힘 카드와 같이 내면의 중심이 되는 에너지의 카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기억하기 또 좋으실 거예요. 그러면 핵심 키워드를 또 우리 알아봐야 되겠죠. 이 카드를 공부하기 전에. 그러니까 모든 카드들을 공부할 때 보면은 키워드 공부를 우리가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키워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키워드는 무조건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키워드에만 또 잠식되지 말라는 말이 있거든요. 왜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키워드 위주로만 또 공부를 하게 되는, 이제 초보분들이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상담할 때 키워드에만 집중이 되어서 스토리텔링이 안 돼요. 그 상담 오신 시커, 내담자 이야기와 이 카드들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고르게 융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키워드 따로 이제 또 이야기 따로, 그러니까 물과 기름인 셈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를 공부를 하되 조금 더 나아가서는 키워드와 그 이야기 전체적인 맥락을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우선 우리는 또 기본적인 것을 알아가려면은 키워드를 또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알아볼게요. 앞에 설명하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은둔자의 핵심 키워드는 이제 내면의 지혜죠. 내면의 지혜고, 진리와 탐구, 그리고 통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억에 대표적인 것으로 많이 남는 게 그 수행을 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 내면의 지혜라고 말한 것처럼 깨닫고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은 인물이라서 마스터라는 키워드, 그리고 또 해결사라는 키워드도 함께 한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인물 되게 고독해 또 보이잖아요. 혼자. 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군중도 없고 권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오롯이 혼자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되게 외롭겠다, 고독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인물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누군가를 피해서 숨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서 혼자 고립하게 만든 인물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그 고독을 쉽게 말하면 즐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기가 선택한 부분이거든요. 어쩔 수 없어서 움직이고 도망갔던 에너지가 아니죠. 이거는. 은둔자는 자기 스스로가 선택한 고독, 고립인 거예요. 그래서 외롭지가 않아요. 그 안에서 자기가 내면을 더 들여다보고 탐구하는 부분으로 그 우리가 말했던 수련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은 이 시간을 즐긴다고 봐야죠. 그리고 설산이라고 했잖아요. 설산. 카드 속에서는 설산 이대로만 보이겠지만, 이 카드가 지니고 있는 또 의미는 위에서 좀 많이 높은 위죠. 설산이라고 하면 그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등불을 비추고 있잖아요. 이것은 나 혼자만의 빛을 움직인다, 가진다가 아니라 소유한다가 아니라 나 외에도 이제 다른 타인을 위해서, 타인이 길을 잃은 사람에게도 그 빛을 같이 함께 비춰주겠다라는 그 인물의 이야기도 함께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깨달은 인물이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해결사, 마스터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이건 조금 좀 알고 있으면 좋을 부분인데, 그 타로 리더, 타로 마스터라고 하시는 지칭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 리더 분들께서는. 근데 이런 부분은 뭐 몰라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아시고 가시면 좋을 부분이, 리더는 그저 우리가 카드를 이렇게 뽑잖아요. 카드를 뽑으면 그 카드를 읽어주는
그리고 해석해주는 사람을 타로 리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로 마스터는 그런 경지를 다 넘어선 거죠. 이제 이 카드를 뽑았을 때 카드 해석을 또 해주고, 카드 해석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낸, 통찰해낸 부분의 영역까지도 도달한 사람을 마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타로 마스터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좀 무겁게 느껴지는, 책임감 있는 그 지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타로 리더라는 말을 저도 아직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매번 항상 이렇게 인사를 드릴 때 타로 담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타로 리더도 맞는 말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 제가 한국풍 이제 타로 카드, 우리 1월 무담 타로 카드가 한국풍이잖아요. 그래서 한국풍 타로 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꾼으로서 이제 담사, 말씀담, 이제 선비사를 써서 이제 이야기꾼이라는 의미로 타로 담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의 차이지만 또 들여다보면 굉장히 높은 갭이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도 좋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잠시 말씀드렸어요. 태경 타로 마스터님 영상 너무 잘 보고 있네요. 마스터 아니에요, 저. 일개 이야기꾼. 그래서 우리 그 은둔자 또한, 은둔자는 이제 혼자 말했죠. 혼자만의 그 빛을 그 소유하는 인물이 아니고 나 외에도 이제 세상 밖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이 보이고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그 자리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문제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거 하나밖에 보지 못하지만, 이 문제와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더 넓은 시야로 더 많은 곳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곳들을 보면은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은둔자 또한 그 높은 곳에서 더 넓게 보는 시야와 이제 더 넓은 방대한 사고를 움직이고 생각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보고 깨달은 인물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혼자 고립시켰던 인물이지만, 결국에는 나 혼자만 살겠다, 나 혼자만 잘 되겠다 하는 인물은 아니에요. 결국 타인을 위해서 또 길을 비춰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무언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타로 카드계의 이 대표 황제, 대표 은둔자 운명에도 E와 I가 있었구만요. 맞아요. 이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많은 협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선생님들이 그 타로 카드와 MBTI를 이렇게 접목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해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아직까지 MBTI를 정확하게 이제 카드에 넣어보지는 않았는데, 아로마와 이제 그 MBTI도 한 번씩 접목을 해서 좀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 하는데, 타로 카드도 이게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제가 이 많은 일정들이 조금 소화가 되고 나면 그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주면서 재미를 또 선사해 드릴 건데, 이제 우리 빵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그 타로 카드에서도 그 에너지들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별로 생각을 하면 E와 I가 격렬히 크게 나뉘죠. 우리 쉽게 생각을 해도 공부했었던 우리 그 0번 바보 카드만 생각해도 바보가 I는 아니잖아요. 그쵸? 바보 E, 우리 지금 보이는 이지암, 은둔자 카드만 생각해도 진짜 아이 같잖아요. 밖으로 설치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아이 같은 이제 여사제도 있고, 그런 것처럼 타로 카드에도 그렇게 성격을 내비쳐 볼 수 있는 MBTI와 접목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IN 땡땡. IN 땡땡은 뭐죠, 선생님?
아이엔 땡땡. 오늘따라 글이 더 안 보이는 것 같죠? 네, 한 직관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F랑 P 세상. 무튼 그렇답니다. 자, 그러면 그, 맞아. 이 부분은 또 알고 가셔야 될 게, 우리 은둔자라고 하면, 그, 이름이 이제 이 은둔자라는 이름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그 익숙하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냥 이 카드를 모르고 보면 은둔자라고 하면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뭐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은둔자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스스로 이제 수행하고 그 공부하기 위하고 철학적으로 그죠? 행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립을 선택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회피형이나 도망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쉽게 말하면 이제 더 높은 경지, 더 많은 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도닦으러 가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앞서 잠깐 비춰드렸는데 저 같아는 이게 몇 개 나오는데 우리 이 카드 1월 여담 타로 카드 9번 은둔자 카드가 이지암 카드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그 한 번씩 TV에 나오는 야사나 그런 이야기로 토정 이지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빵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뭔가 다른 카드들은 색조가 다양했지만 은둔자 카드 색이 두 가지만 쓰인 것이 저번에 타로 색도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는 게 생각나네요. 오, 잊지 않았어. 오, 최고. 맞아요. 그것처럼 타로 카드에 쓰이는 색상들 하나하나가 그 색조에 대한 의미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격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그 색깔의 에너지라든지 그런 것과 같이 다 의미가 하나하나에 다 담겨져 있는데 이런 상징물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색상 자체도 이게 다 하나의 의미로 다 들어가는데 은둔자 카드에서도 보면은 우리 빵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둔자 카드는 색상이 정말 단조롭죠. 약간 어떻게 보면 칙칙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그 고립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고스란히 전하는데 그 색상조차도 이제 은둔자를 대표하기 위한 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뒤에 이 색상에 대한 카드 의미를 이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릴 건데 빵님이 생각하신 거 제대로 말씀하셨어요. 토정 이지암 선생님 몰랐는데 검색해보니 조선시대 학자셨네요. 우리 빵님은 이걸 뭔가를 하나 알려주면 굉장히 잘 습득을 하고 또 이 서치 능력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빠르다. 그거를 또 단시간에 또 찾아서 봤네. 맞아요. 우리 은둔자 카드에 이제 토정이 지함은 여러분들 들으시면은 듣다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우리 빵님이 말하신 것처럼 이제 토정이 지함 선생님은 조선 중기 학자셨어요. 학자. 초상화 약간 태계 이황이랑 비슷한 느낌 있다. 잘 찾아보고 계시네요. 맞아요. 토정 비결 역시 행복이님. 잘 알고 계시네요. 그 토정 비결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이죠. 그 저자라고 알고 있는 인물인데 조선 중기 학자였죠. 이분도 학자셨고 그 토정이라는 건 이제 성함 조남은 이지함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또 그 호가 토정이 붙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지함 선생님께서 그 살아생전에 계실 때 이제 마포나루에서 흙으로 쌓아서 만든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서 이제 호가
토정이 붙게 되었는데요. 1500 이제 이분이 47년에 절친한 친구 이제 안명세라는 절친이 그 을사사화라는 이제 정치에 정치로 이제 정치 그 싸움이죠. 그걸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돼요. 목숨을 잃게 되면서 이제 불의의 권력을 혐오하게 됐죠. 이분도 이제 그 정치권에서 움직이시는 것만큼 학자셨잖아요. 그래서 움직이신 만큼 그 한 자리를 또 하고 계셨는데 친구의 절친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불의의 권력에 대한 그 혐오를 가지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그 출사를 아예 하지 않으셨죠. 하지 않으시고 이제 초야로 혼자 나가신 거예요. 그 을사사화라는 게 조선 전기에서 후기에 해당하는 그 1545년 명종 즉위년이죠. 이제 그때 발생한 정치 사건인데 이 사건이 그 친구 안명세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지함의 이제 가족에서도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도 또 찬찬히 알려드릴게요. 그런 이후에서 이분이 이제 그 권력의 움직임, 그런 높은 자리에 계시지 않고 이렇게 흙으로 쌓는 집에서 그 생활을 하시면서 되게 가난한 삶을 사셨는데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학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삶은 이렇게 사셨지만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었어요. 정말. 토정 비결이 출생 정보를 바탕으로 연간운세 빠르다. 연간운세 집이네요. 왜냐면 이분이 그 수리와 의학, 복서, 천문, 지리, 음양 이런 것에 달통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만능 엔터테이너죠. 정말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인 거죠. 이분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지면 어떻게 이런 전문가가 있지? 라고 생각이 드실 만큼 많은 것들을 이제 달통하신 그 다분야에서 다 정말 다방면이죠. 그런 부분에서 달통하신 부분인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의학도 하고 음양도 보고 천문도 지리도 수리도 뭐 복수 이런 거 다 할 정도면 그 조금의 욕심이라도 없이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왜냐면 내 재능이 너무 좋으니까. 그쵸? 지금 우리 현 세대, 현 시점에서 이런 능력치를 가진 우리를 보면 이렇게 만렙이라고 하잖아요. 현 시대에 태어났으면 수능 만점자. 그쵸? 수능 만점자 이상이지 않았을까요, 정말? 진짜 또이또이한 똑똑인 거지. 진짜 만렙, 인생 만렙자라고밖에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이 재물에 욕심이 없었어요. 신기하죠? 이런 능력치를 가졌는데도 재물에 욕심이 없었던 거야. 오타인데 역시 척하고 알아드셔서 감동. 척하고 알아듣는 건 우리 빵님이 더 잘하시죠. 그래서 진짜 그 재물과 이런 뭐 명예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이 정말 없었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 마포나루에서 그런 흙집에서 살 수 있었고 배옷이랑 집신만으로도 생활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정말 다방면으로 그 통달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우리 이 지금으로 따지면 그 국민, 예전으로 따지면 이제 백성이죠. 그 백성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능력치가 진짜 만렙자이니까 모르면 바본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뿐만 아니라 정말 높은 이런 고위 관리들한테도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이름이 그러니까는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조선 최고 성리학자죠. 성리학자인 그 영남의 거유 조식이라는 분이
한양에 이제 왔을 때 마포나루에 사는 이지함 선생님의 이야기를 이제 들은 거죠. 듣고 그 명성을 듣고 직접 찾아갔어요. 직접 찾아가서 이제 권력 없이도 사람을 찾아오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지함 선생님을 표하면서 도연명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도연명. 이제 도연명이 누구냐면 도연명. 그 이름만 이렇게 듣기에는 좀 이쁘장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 중국 동진시대 시인이었어요. 중국 동진시대 시인이었는데 이 그 도연명이라는 그 시인도 동진시대에 이제 시인으로 이름이 날릴 정도면 그때 그 시대에 이름이 날릴 정도면 또 그 시대에 대표하는 사람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도 권력과 부를 다 버리고 전원 생활을 하면서 귀거래사를 쓴 은둔자의 대명사라고 해요. 근데 그분을 택하면서 도연명 출생 365년 잘 찾아봐.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그분의 기상, 도연명의 기상이 있다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평을 조식이 이지암 선생님께 하게 된 이유는 그저 이제 숨어 산다는 뜻이 아니죠. 이제 안으로 숨어 들어가고 혼자 생활하고 이런 그것으로 정말 은둔자의 생활을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도연명과 같이 세속의 탐욕이 전혀 없다는 뜻으로 도연명을 그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딱 봤을 때도 에너지 자체가 되게 맑고 높은데 정신세계를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하면서 자연과 함께 동화되어가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결한 은자로 칭하기도 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통합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이제 도연명과 같다고 비유를 하게 된 것이죠. 멋지죠. 정말 그 당대에 유명하고 높은 사람들한테도 이런 극찬을 들을 정도면 근데 극찬을 들을 만하지 않나요? 저는 이게 또 잠깐 또 제 TMI인데 이것을 제가 이지암이라는 인물을 우리 일월묘담 타로 카드에 9번 은둔자 카드에 넣으면서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 공부하면서 정리를 하고 또 찾아보고 하다 보니 이분이 안 대단하다고 느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분이 진짜 실제로 존재를 한다면 진짜 찾아가서 같이 배우고 싶을 정도. 너무 박학다식하고 진짜 멋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누더기 옷을 입든 집신을 신고 생활을 하라고 해도 저는 좀 하면서 곁에서 좀 배우고 싶은 분이랍니다. 진짜 그 정도로 멋쟁이인데 이분이 그 앞에 제가 말했잖아요. 수리, 의학, 뭐 복서, 천문, 지리, 음양 이런 거에서 달통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꿰뚫어보는 능력치, 이 사고하는 방식이 정말 굉장히 남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화들이 있는데 그 서산대사 이율곡, 뭐 이순신과 더불어서 임진왜란을 예측한 그 몇 유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우리 그 이지암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러고 그 포천 현강으로 재직 중일 때 임진강 범람으로 인해서 그 범람이 있었는데 그거를 미리 알아채고 이제 국민들, 백성들을 많은 생명들을 이제 구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황제는 빛, 은둔자는 어둠인 줄 알았는데 토정 이지암 선생 이야기 들어보니 황제는 뜨거운 태양이라면 은둔자는 차분한 달로 빛을 내는 위치였네요. 정말 좋은 표현인데요? 오. 너무 멋진 표현이다. 우리 빵님이 진짜 이거를 습득을 뭔가 좀 잘하는 것 같아. 맞아요. 그렇게 공부해도 너무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보통 황제는
어찌됐든 저찌됐든 양기 가득, 양기 최고의 자리를 지닌 인물이기 때문에 그 태양과 같은 에너지라고 생각은 정말 배제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또 반대로 생각을 하셨군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임진왜란도 그렇고 그 임진강 그 봄남으로 인해서 사람을 구제한 것도 그런데 왜 사람의 안색과 그 음성을 듣고도 기륭하복을 알아낼 수 있을 정도의 또 능력치를 가지셨다고 해요. 음기 또한 양기와 대비될 뿐 같은 기운의 의미니까요. 그쵸? 왜 우리 그 음양의 조화라는 게 양기만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우리 빵님이 말한 것처럼 음기 또한 양기와 대비될 뿐 그 같은 기운의 의미니까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자체가 모든 것이 장단이 있어요. 모든 것이 장점이 있으면 또 그 반면에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음양의 조화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양기가 밝다, 긍정적이다, 희망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음기가 뭐 침침하다, 부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런 조화라고 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양기만 있어도 안 되고 무조건적으로 음기만 있어도 안 돼요. 그게 적절히 진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우리 삶이 평탄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것에는 항상 제가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장단이 있다는 것. 78장 카드에서도 이 카드가 이렇게 보기에는 음울해 보이지만 이 카드에도 무조건적인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장점과 단점이 항상 같이 한다는 것. 이거는 항상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드뿐만이 아니죠. 우리 삶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러면 그것을 금방 좋게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 감정만 있고, 보이는 것만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지 않잖아.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자체가. 너 죽을 때까지,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배워가는 것을 계속 유지를 하고, 아기 때는 뭐 엄마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빠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젖병을 빨고 뭐 똥을 싸고 기분이 좋지 않거나 뭐 힘들거나 배고프거나 하면은 울어서 자기의 표현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받아내고 또 걸음마 몇천 번을 넘어진대요. 우리가 걸음마를 떼기 시작할 때 몇천 번을 엉둥방아를 찍고 그렇게 넘어지면서도 결국에는 우리는 그렇게 해낸대요. 우리 배밀이 하면서 고개도 가누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르쳐줘서 처음에 다 하는 건 아니잖아. 그쵸? 그런 것처럼 배워가는 거지. 하다 보니, 엄마도 이렇게 돌려보라 하고, 아빠도 이렇게 흉내를 내주시네. 그리고 내가 일어서고자 하니까, 무언가를 잡고 움직일 수 있는 거를 주시네. 나 이런 거 쪽쪽이, 이건 지금 이제 하면 안 된다고 하시네. 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해 온 거죠. 근데 살아오면서 이제 크니까 까먹는 거야, 자꾸. 그런 말 있죠.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 한다고. 분명히 우리는 어릴 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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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넘어지면서도 일어나서 한 발 딛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잘 이겨내 왔는데 크니까 그거를 까먹는 거야. 뭐 물론 환경이 바뀌긴 했지.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분명히 충분히 혼자 잘 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까먹고 넘어지면은 그게 끝인 줄 알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조금 밖으로 또 샜는데 무튼 모든 우리 인생살이는 배워오고 배워가면서 또 장단을 맞춰가면서 산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냥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우리 빵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냥 양기만 있어도 타 죽어요, 사람은. 그죠? 또 마냥 음기만 있으면 잠겨 죽어요. 그 조화가 적절히 있어야 돼. 우리 농사로 생각을 해보면 적절히 해가 들고 적절히 바람이 들어주고 적절히 또 비가 와줘야 농사가 잘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과 음은 항상 하나로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도 장단으로 또 맞춰지는 거죠. 그렇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잠깐 옆길로 샜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기륭하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 꿰뚫어 보는 능력이랬죠. 임진왜란도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임진강 범람도 맞췄고 더 신기한 건 사람의 목소리와 얼굴 하나 그 안색 하나만 보고도 그 사람의 기륭하복을 점쳐줄 수 있을 만큼 정말 멋진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태경님의 틱톡 라이브 보려고 달뜨기만 기다림. 정말 어떻게 저런 예쁜 말을 또 하지? 기분 좋구로. 최고 최고.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은둔자 이지암 선생님의 재밌는 일화들이 있는데 앞서 왜 우리 을사사화 때 절친 안명세분을 잃으셨다고 했잖아요. 을사사로 인해서.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잠깐 말했는데 이지암 선생님의 그 일화 중에 이지암 선생님의 형 처가댁에 닥친 그 화를 또 예언을 하기도 했어요. 이게 연려실기술 그 야사집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지암 선생님의 형이 이지번의 그 처가를 이지암 선생님이 한번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게 되는데 그 이지암 형 이지번 처가가 그 당시 권세가였어요. 그래서 이지암이 그 집의 기운을 보고 조만간 그 화가 닥칠 거니 곧 화가 닥칠 거니 피하라고 이제 경고를 줬어요. 경고를 줬는데 그 말이 진짜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을사사화 아까 친구를 잃었던 을사사화 정치 사건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정치적 이제 뭐죠? 정치적 풍파를 그 이지번 형, 이지암 선생님의 형, 이지번 처가에도 이제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가가 몰락하게 되는 상황이 오죠. 그렇게 그 예언한 것이 이제 맞아떨어졌던 일인데 이것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또 능력치가 만렙이시긴 하지만 단순히 점술가로서 점을 잘 쳐서 만렙이 아니라 그때의 정치적인 흐름과 판단조차도 뛰어났던 거죠. 이지암 선생님, 이지암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판도를 잘 읽어낸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언이 좀 더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 일화는 그 송전탑 예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지암 선생님의 송전탑 예언. 쿠디님 오랜만이네요. 왠지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어. 방송하셔서 들어왔어요. 잘 왔어요. 언제 봐도 기분 좋죠. 잘 왔어요. 잘 왔어요. 사실 타로 동생 하고 있는데 노선 변경 급 노선 변경 아니 동생 그 매니저 해주는 거 아니었어요? 쿠디님 귀엽다. 급 노선 변경했대. 매니저 하는데 다른 동생도 같이 해서 봐주는구나 서로서로. 들어왔길래 바톤 터치. 그랬구나. 예뻐라. 잘 왔어요. 우리 오늘 요 이지암 카드, 우리 은둔자 카드 공부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이지암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일화들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해요. 그래서 그 송전탑 1화 두 번째가 송전탑 예언인데 이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야사집이나 이런 데에 이야기가 된 게 아니라 송전탑이요. 자기 무덤 위에 늘 천둥번개가 친다. 맞아요.
이거 내가 설명을 안 해줘도 될 정도로 정말 잘 찾아본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게 빵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충남 보령 지역의 전설, 구전으로 지금은 유명한 건데 그 설화가 이제 현대적인 해석과 같이 함께 하는 일화예요. 근데 이지암 그 선생님이 사후에 충남 보령군 주포면에 이제 그 묘소에 묻히게 되세요. 근데 그 생전에 돌아가시기 전이죠. 그러니까 생전에 내묘 근처에 세기둥이 세기둥이 이렇게 서고 불길이 치솟을 것이다. 아니면은 그 우리 빵님이 말하신 것처럼 천둥번개가 항상 늘 이렇게 있을 것이다, 칠 것이다 라고 그때는 알아듣지 못할 예언을 하셨대요. 이 예언을 한 것 그 우리 생각해 보면 또 생각나는 인물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엔 정말 이렇게 예언하시는 분들이 하셨던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앞서 공부했었던 3번 덕만이 선덕여왕도 자기 묘에 대한 그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 이지암 선생님도 똑같이 이렇게 그 자기 묘소에 대한 예언을 하셨대요. 그 예언을 하셔서 그 이야기를 이제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실제로 그 묘소 근처에 이제 보령 화력 발전소가 생깁니다. 너무 재밌죠? 보령 화력 발전소가 들어섰고 그 거대한 송전탑들이 이제 묘역 근처 주변으로 이렇게 서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를 송전탑 예언으로 우리 현대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에서 이제 사후 해석이기는 하지만 이지암 선생님이 풍수지리에도 지리에도 항상 능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풍수지리에도 능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보통의 기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높게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맥상통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전설과 해석이 정말 결합돼 있는 부분이죠. 재밌죠? 이런 부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보자. 유튜브로 한장 타로 심심해서 봤는데 어제 송전탑 카드 뽑았는데 오늘 공부가 송전탑이라니 신기해요. 아, 그랬어요? 오늘 또 재밌는 게 제가 그 매일매일 그 틱톡에도 그 하루에 하나씩 그 게시물로 올려드리는데 그 하루 운세를 제가 또 뽑아드려요. 하루 운세를 이제 제너럴처럼 해서 4장 카드를 뽑아서 올리는데 그거를 이제 스레드나 인스타에도 함께 올리거든요. 근데 스레드 친구가 이제 그것을 제 글을 보기 이전 제 글이 22분 전에 올라갔고 그 친구가 조금 지나서 올리긴 했는데 제 글을 보기 전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썼던 글과 제가 올렸던 그 타로 운세가 너무 비슷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고 또 오늘 또 댓글을 또 남겨놨어. 그래서 이런 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별 관심 없을 수 있는 그냥 카드 한 장의 운세인데 사실 아침에 그거를 뽑고 새벽에 뽑거든요. 새벽에 뽑아서 약기운에 취해서 뽑기는 하는데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려고 하죠. 하루 운세니까. 그래서 하는 것들이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결국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이 됐다는 게 오늘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또 재미있게 우리 쿠디님이 송전탑 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 우리 이지암 선생님의 송전탑 예언을 또 오늘 듣게 되네요. 너무 재밌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아까 행복이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토정 비결이라고 알죠, 우리? 여러분 토정 비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른들, 아빠들이 꼭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었는데 조선시대에 토정 이지암이 계셨다면 현대에는 묘정 태경이 있다니. 이지암 선생님처럼 되고 싶네요, 진짜. 이거 부럽다. 너무너무 부럽다. 능력치가 진짜 너무너무 부럽다.
요즘 애들은 뭐라고 했죠? 요즘 애들은 신년 운세만 아는디. 아, 그렇구나. 우리 때는 왜 토정 비결 이거 어른들한테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 토정 비결이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토정 비결을 이지암 선생님이 내셨다고 저자로 알고 있어요. 운세를 계절처럼 읽어주는 조선판 운세보기. 행복이님 역시. 근데 저자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학계에서는 논란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이. 왜냐면 결정적으로 이제 그 이지암 선생님의 친필본이나 당대 기록이 없다는 게 이제 논란이거든요. 그래서 그 토정이 의학과 이제 복서에 이런 아까 말했죠. 그 많은 능력치 달통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밝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제 백성들이 이지암 선생님을 되게 많이 찾았어요. 그를 찾는 사람이 진짜 많았었고 그 신수를 봐달라는 요구가 진짜 끊임없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심해지면서 이제 이지암 선생님이 뭐 책을 지었는데 그것이 토정 비결로 알려져 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이제 가장 유력한 가설이 있어요. 가장 유력한 가설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 이지암 선생님의 그 능력치 수리와 복서죠. 그것에 이제 능하니까 어려운 백성들 그 애민 정신이 강하셨던 분이니까 이제 백성들의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신 거죠. 그래서 일종의 왜 희망 메시지인 거죠. 우리가 요즘 시대에 우리는 스스로 왜 셀프로 감사일기를 쓰거나 호호포노포노 같은 그 미용 감사 주문을 외우거나 그런 것처럼 이제 이때 당시에는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지암 선생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제 이지암 선생님이 희망을 주기 위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서 이제 구전하거나 메모했던 것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내용들이 후대에 이어진 거지. 이어져서 정리되어 이제 그 이지암 선생님의 그 조남을 빌려서 가탁을 했죠. 가탁을 해서 출판이 된 것이 이제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알고 가장 유력한 가설로 알려져 있는데 토정 비결 특징이 좀 재밌어요. 너무 좀 귀여워요. 좀 사랑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토정 비결은 다른 점술서랑 좀 다르게 그 나쁜 왜 장단이 있댔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운세나 이런 것에도 장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단이 있는데 그 나쁜 개가 나와도 토정 비결은 나쁜 개가 나와도 화를 요렇게 행동하면 화를 면한다.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라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이렇게 돌려줬대요. 무조건적으로 올해는 너 이런 운이니까 나빠 안 좋아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과는 다르게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 토정 비결은 이렇게 방향을 조금 돌려서 틀어서 볼 수 있게끔 아니면 그것을 조금 다른 사고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이야기가 적혀져 있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토정 비결 책의 특징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태도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는데 이것들이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애민 정신이 강하셨던 이지환 선생님의 결정체가 이제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냥냥 스무디님 인사하셨군요. 안녕하세요. 제가 카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인사를 또 미처 빠르게 하지 못했네요. 반갑습니다. 그러고 이제 토정 비결이란 그러면 정확히 뭐냐 궁금하지 않아요? 이제 대충 들어서 이제 우리 똑똑이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듣는데 그래도 또 조금은 또 알고 지나가야 되니까 설명을 할게요. 이게 그 도참서였대요, 이 책이. 그러니까 조선 전기 이게 문신인 학자이죠, 우리 이지암 선생님이. 그 이지암 선생님이 지은 것으로 전하는, 지었다 이게 아니라
지은 것으로 이제 구전에 내려오죠. 전하는 도참서였는데